버스 요금은 300원 인상할 방침이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을 확정해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상안이 결정된 버스 요금과 달리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코레일이나 인천, 경기 등 주변 지역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2023년 7월 3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버스 요금은 300원 인상할 방침이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을 확정해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상안이 결정된 버스 요금과 달리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코레일이나 인천, 경기 등 주변 지역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차, 한화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1인승 시제기와 오파브는 재작년에 이미 자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로 평균 속도 시속 200km로 날아갔을 때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단 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비행 실증을 진행하고 이르면 2025년부터 UAM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장관 가운데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만큼 방중 기간 중 중국 측 관계자와 미국에 대해 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양국 간 경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 질환이나 폐 질환 등 주요 질환 발생 위험도 미접종자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현황을 분석해서 나온 중간 결과를 보면 2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이나 혈전 관련 질환,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 질환 위험이 미접종자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애플이 지난달 공개한 공간형 컴퓨터 비전 프로의 첫 해 생산 목표를 당초보다 크게 줄일 걸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가 본격 출시되는 내년 12월간 생산 목표량을 100만 대로 잡았지만 최근 이 목표치를 40만 대 이하로 낮춰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만족할 만한 수율로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21개월 만에 2%로 낮아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역대 최대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져 올해 말까지 3%대 안팎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9% 올랐고 서비스 물가와 농축 수산물 물가는 각각 3.3%, 0.2% 올랐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결혼 대책으로 혼인 자금의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 신혼 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환자 안전과 의료질을 개선하는 병원으로 복지부는 2020년부터 매년 분야를 선정해 스마트병원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선 모바일 앱을 통한 입원 수속을 가능하게 한 결과 수속 시간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세브라스 병원은 산모 보호자 교육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해 만족 응답률이 54%에서 98%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가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AEA는 어제 최종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준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이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6일 출시될 예정으로 현재 앱 다운로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 짤막한 글을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블로깅 앱 기능을 갖추었으며 게시글에는 글자 수와 함께 좋아요, 답글, 공유 등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딥큐어의 하이퍼큐어 제품을 제36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큐어는 구부러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신장 동맥 외부를 감싸 혈관 외벽에 분포한 교감 신경을 고주파 에너지로 차단해 고혈압을 치료합니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일실 내 안정적 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규정한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고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본격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LS일렉트릭, 대한그린 파트너스, 삼천리 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L에너지 솔루션은 일반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도심의 주유소나 유휴부지 등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발전 사업을 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와 인근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이달 내로 단팥빵, 크림빵 등 15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5.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곡물 가격 하락 추세에 맞춰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해 식품업계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뚜레쥬르가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은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 이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은 총 565개로 작년 12월 14일에 정보를 공개했으나 약 석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올해는 9월 20일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자체 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향후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확정돼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에 이어 악상어까지 그물에 걸렸는데 해수욕장 주변의 피서객 안전을 위한 그물망까지 설치됐습니다. 해경은 상어의 출현에 대비해 경비정을 배치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지난 5일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16시간 만에 가입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오프라 윈프리 등 팔로우 수가 많은 유명인들도 스레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스레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도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트니코바가 러시아의 유명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인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연맹 알렉산더 코건 사무총장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8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권은 오전까지, 전북, 경남, 경북권 남부는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도에는 높은 습도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3년 7월 7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